새누리당 청주상당 정우택 후보는 2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과 청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새누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경제기업원에서 공무원으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 초심, 초선의 마음과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 도정을 책임졌던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온 12년간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계셨기에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청주 시민들께서 믿고 맡겨주셨기에 선거 후 전당대회에서 충북 최초로 선출직 최고위원이 되었고, 지금의 박근혜 정권을 진출하는 데 앞장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당과 국회의 중진 의원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주어진 소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상당구민 여러분들에게 4년 전에 약속드렸던 지역의 공약도 대부분 성실히 이행되고 실천해 왔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덕택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당구민 여러분, 저는 상당구민 여러분께 실제로 혜택이 주어지는 실질 공약, 실천 공약, 실현 공약, 실감 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상당구가 대한민국의 제1번지 슈퍼 상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특별구 상당의 실현을 목표로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충북지사 시절에 경제특별도 충북을 기치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170여 개 기업 24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구 5개 면중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기업 유치와 더불어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기존 상권과 연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여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복합 실내체육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 시민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국 규모의 대뿐만 아니라 국제 경기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청주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4선 국회의원 출마와 함께 충청권 대망론에 화합하는 더 큰 정치로 나아가는 대강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충청인의 소명을 받들어 새로운 꿈과 도약을 다짐합니다. 지난 3선 국회의원으로, 장관으로, 도지사로, 집권당 최고위원과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정치와 행정을 오가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실패와 좌절도 있었지만 승리와 영광에 보람된 여정이 더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못다한 꿈이 있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여러분께도 이루지 못한 충청의 꿈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하나의 꿈은 꿈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는 꿈은 틀림없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총체적 난관이 대한민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며
나라를 둘러싼 환경도 위태롭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여전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며 불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마저 접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서민의 고달픈 삶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내놓고 역할을 해야 할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는 희망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 정우택이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을 계기로 민생 우선의 정치, 국민 공감의 정치로 정치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자율분권의 시대, 국민 희망의 시대로 시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충청부터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이번 총선부터 충청 지역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증설되었습니다. 호남과는 5석 차이에서 한 석으로 줄고 영남에서도 2석이 줄어 그동안 인구수와 의석수의 불균형 문제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충청권 의석수는 25석에서 2석이 늘어난 27석으로 호남권의 28석과 비슷하게 되었고 25석인 대구 경북보다는 2석이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이번 총선부터 선거 지도가 바뀌고 정치적 지향이 바뀔 것입니다. 충청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커지게 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충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뛰어넘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부터 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당히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충청이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건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영원한 패권주의를 종식시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은 늘 역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충청은 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도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지금 충청은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청이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기회가 왔습니다. 충청이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대망의 기회가 왔다고 믿습니다. 역사에서 무엇에 대한 도전 없이 설명되어지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충청의 희망을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뜻을 세우고 의지와 정성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모아야 목소리도 커지고 힘도 생기고 결과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힘을 모은다면 정치의 중심이 되고 국정 운영의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청을 하나로 모아야 할 비전입니다. 이번에 충청이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어떻게 됐습니까? 뭐야 설명을? 잠깐. 서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의 슈퍼 공약입니다. 최고의 성장 구현을 하겠습니다. 중국 정치 1번지를 넘어 제1의 상당도를 조성하겠습니다. 통합과 상생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상생과 지역 발전으로 국민 통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특히 복지문화 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별부 상당을 건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회복 및 경제특별부 상당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사 프로 일꾼 정우택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으로 주민 민원 해결을 통한 우리 청주와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상당 슈퍼 공약이 되겠습니다. 새누리당 상당히 출마하시는 한세 영향을 아직 제가 듣기로는 최종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상당구의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와 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최소한의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라 믿고 최종 결정을 잘 해주시리라 이렇게 저는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여러 가지 전원이지만 의원님에 대해서 사랑입니다. 요즘은 평등하시 정서적 도움을 주시면서 출마하게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신 바가 있나요? 저는 전혀 그런 바가 없습니다. 사관이 있다는 건 난 처음 듣고요. 더군다나 우리 한대수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개소식 때라서 또 저한테 간청을 하셔서 제가 가서 축사도 어느 후보보다도 더 열정을 갖고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과이라는 건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제가 그냥 언론을 통해 들은 건 뭐 정치적 고향을 찾아서 출마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지금 최종 결정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 경선 과정을 보면 새누리당이 지금 유독 시끄럽거든요. 무소속 출마도 있고 이제 뭐 경선 관리가 잘못된 건지 물론 이제 개별 선거구에서 이제 선거운동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충북에 좌자하시기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유권자들이나 기자들이 보기에도 좀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까? 글쎄 해결책이라는 게 지금 뭐 우리 당만 시끄럽다고 저는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각 당이 다 공천 문제 때문에 세 당이 시끄러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새누리당의 그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자기가 컷오프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 시민들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저렇게 당했구나. 저는 4년을 기약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정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정치 선배로서 그런 조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의 이혜훈 의원과 전 의원과 조윤선 전 장관이 결었습니다만 이혜훈 전 의원이 공천이 됐죠. 그래갖고 조윤선 의원을 진영 의원이 빠진 용산구로 출마를 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서초의 딸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제가 용산으로 갔을 때 서초 구민들이 나를 어떻게 보게 되냐 이러면서 용산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조윤선 전 장관은 아마 언젠가는 반드시 서초구 의원이 될 것이다. 아마 서초 구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줬기 때문에 서초 구민들이 이미 말은 안 하지만 그 정치인의 그 언덕을 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요번에 설사 억울함을 당했더라도 내가 당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은 승복을 못하지만 하지만 내가 정치적인 공적인 선에서 참을 수 있다는 이 용기를 보여줄 때 저는 우리 시민들이 박수를 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컷오프 당한 분이 두 분이 무소속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다 조언을 구했지만 저는 아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진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받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김 기자께서 물어보시니까 내가 답변을 드리는 제가 선배로서 조언을 한다면 그것을 참고 그다음 이번에 자기랑 경쟁했던 후보와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일 때 저는 그 정치인은 더 크게 대성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충북 도민 국민이 바라는 거는 큰 정치거든요. 의원님은 큰 정치를 하셔야지. 큰 정치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뭐 기자회견문에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전부 이제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의원님은 전체 충북 구도를 봤을 때 그 지역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공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 뭐 새누리당 뭐 정책 공약도 제가 갖고 있지만 그다음에 중부 내륙선 문제 이런 것들이 선거만 끝나면 차이분이 미뤄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의원님이 책임을 좀 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는 내 공약이 그게 없었어요. 네. 이번 공약이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북도청에서 하겠다는 그 공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공약을 줬으니까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3년 2일 동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 것도 큰 정치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큰 정치라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여기에 선언한 여러 가지 함축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런 일도 큰 일도 해야 된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 가지 일을 얘기할 때 이번에 실현 공약이라는 표현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약한 사항은 100%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정치를 우리가 그 대선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의석의 변화를 통한 우리 충청권의 위상이 달라졌다. 또 여러분이 느끼시는 요번에 그 대구 경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천을 보면서 우리 경상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식상감을 느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요번이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우리 중부권 대망론이 상당히 대두될 것이다.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저 자신도 거기에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씀보다는 제가 이번 총선에서 우리 충청권에서 목표로는 최다 득표를 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이번 국회의원 총선 선거에 우리 충청권 의원들이 많은 의석이 확보되도록 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권을 제가 좀 필요한 데는 다니면서 지원도 하고 해서 우리 충청권의 힘이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그 대망론 말씀하셨는데요. 그 옆에 공주선거구의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정리는 이제 하셨고 지금 사선이 되시면 사선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난 이 부분에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충청 대망론을 위해서 뭐 원내대표든 원내대표 아니면 뭐 대표 아니면 뭐 최고위 뭐 이런 식의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 도전하는 우리 정진석 의원은 내가 알기로는 뭐 나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이번에 자기 당선됐으면 원내대표를 하고 싶다는 얘기는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당대표 출마를 하고 그런 게 그쪽에다 대보면서 지금 저하고 살짝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어차피 뭐 남의 얘기는 제가 할 필요 없고요. 지금의 제 오늘 이 내용은 여러 가지가
여기 잘 읽어보시면 편집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갈 길을 지금 제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것도 있고 또 전체적인 충청권의 분포도 또 좀 다르고 또 선거 후에 지금 당이 시끄럽지만 선거 후에는 또 새로운 체계로 또 꾸며져야 되고 또 7월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제 여건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길을 선택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건을 보고 왜냐하면 그 충청권 대망론에 중부권 대망론 중부권 대망론에 그 중심에 계신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문제고 혹시 다른 대망론자가 있으면 연대 우리 중부권 출신 중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연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네, 저는 연대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어놓은 게 아니라 저는 연대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이 우리 정치를 해보면 한 사람이 갈 때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명 또는 많으면 한 3명 정도가 서로 연대를 해서 끝까지 완주를 하고 또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밀어줘서 이번에는 우리 중부권 대망론을 실현하는 그 길에 최선을 다하는 그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구 증설에 대해서 선언문에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충청권 의석도 도적 증가한 걸 의미부여를 좀 하셨네요. 그런데 조용하게 그 말씀을 잘해주세요. 조용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이 충청권 의석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어요. 예. 이번에 엄청 5석 충분하고 차이 났던 게 한 석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마 획기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인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지역에서는 사실 대전이나 충남 이쪽의 의석수가 늘어난 것과는 다르게 충북은 의석수 변화가 없고 오히려 괴산이라든가 남부 괴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란을 오히려 초래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책임론이 대두되는데 그 부분은 오늘 내가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거 왜 안 됐는지 아세요? 왜 괴산이 절로 가서 붙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자분들과 한번 잘 분석을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당이 246개 지역구에서 259개로 늘리자고 했어요. 지역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편차가 2대1로 했을 때는. 근데 야당에서는 비례 한 석도 못 줄인다고 해갖고 두세달 그냥 시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야당이 겨우 합의 봐준 게 7석 증설로 결정이 났습니다. 만약 저희 당의 주장한 것처럼 259개 의석으로 했으면 회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따지자고 한다면 그건 야당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당이 그렇게 했던 대로 비례 더 줄이고 259개 지역구 의원수를 했으면 회사는 아무런 변동이 없죠. 그런데 야당이 끝까지 비례를 줄이는 것을 타협을 안 봐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계산 이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런 계산군이 제가 진천음성 할 때 또 우리 진천음성에 2000년에 같이 학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 또 남부 3군과 학구가 된 데에 대해서는 아마 괴산 국민들의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 4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야가 타협을 보는 과정에서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지만 아마 다음 선거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로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농촌 지구가 이렇게 되면 자꾸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아마 대책이 20대 때 강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헌법 소원과 연관시킨다고 하면 그럼 헌법재판소부터 우선 탓을 해야죠. 그건 뭐 문제를 삼으면 자기 메인 조상부터 탓하는 거라는 건 마찬가지고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번에 오히려 저는 야당한테 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TV 참고방송 김하원 기자입니다.